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한국으로 배치된 게 유배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메카티 소령입니다. 미 육군에서 15년을 복무했고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전장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적과 총성을 교환하고 폭발음이 끊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을 지휘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으로 배치된다는 명령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어요. 한국,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내가 대체 무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투가 벌어진 지 수십 년이 넘은 곳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창밖을 보며 끝없는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왜 하필 한국에 가야 하지?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전투가 벌어진 게 언제였더라? 한국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건 첨단 기술, K-팝, 그리고 고층 빌딩뿐이었어요.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차라리 중동에 남아 긴박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역할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은 여전히 위험한 전장이었고 제가 익숙한 환경이었으니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내 한국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차라리 내가 이들에게 가르칠 게 더 많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한국군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저처럼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안전한 나라에서 주로 평화로운 생활만 해온 이들이 진짜 전장에서 싸울 수 있을까? 그저 고도화된 도시형 군대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질서정연한 시설과 깔끔한 분위기는 마치 잘 유지된 기계처럼 느껴졌죠.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완벽하게 정비된 시스템 같았어요. 사람들은 정리된 대로 움직였고 어디에서도 혼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항 내부는 너무나 깨끗했고 소란스러운 전장과는 정반대였어요. 마치 현대적인 도시의 이상형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여긴 정말 전쟁터와는 거리가 멀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한국군 장교가 맞이했어요. 그는 깔끔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아주 예의 바르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저에겐 차갑고 멀게 느껴졌어요. 전장에서는 먼지투성이 병사들과 함께 험난한 임무를 수행하던 저로서는 이 정돈 된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그들의 친절한 태도와 깔끔한 차림새는 어딘가 실전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엔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들이 진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항에서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의 불안감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군용 트럭에 올라타 서울 외곽을 지나 산악지대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평화롭기만 했어요. 깨끗한 도로, 잘 정비된 고층 빌딩들, 그리고 정돈된 도심. 어디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내가 배울 게 뭘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최첨단 장비가 많아서 조금은 놀랐어요. 드론, AI 기반 지휘 시스템, 위성통신 장비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 뛰어난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기술로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전장에서는 직접 부딪혀야 하고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들이 혼란의 전장을 겪어본 적이 있을지 의심했어요.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는 그들이 계획한 훈련 방식을 지켜보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그들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잘 싸울지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 줄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년간 겪어온 전장의 본질은 기계적으로 훈련된 군대에서는 절대 익힐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순간적인 결단력이야말로 진정한 전사의 자질이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첨단이었어요. 디지털 지도,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리고 각종 전술 장비가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그들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지형 분석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작전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그게 기술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전투는 혼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침착했고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어요. 드론을 띄워 지형을 분석하고 위성 통신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그들의 방식은 분명 정교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전장에서 정말로 유용할까? 아무리 정교하게 훈련을 해도 전투 상황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들이 계획대로만 움직일 수 있을까? 즉각적인 판단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들은 드론을 통해 산악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설정했어요.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고 마치 군사 작전이 아닌 완벽한 무대에서 계획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대열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그들의 기술적 능력은 확실히 뛰어났어요. 그들은 AI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며 동시에 움직였어요. 중동의 전장에서 익숙했던 혼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환경에 있었죠. 마치 이미 모든 변수를 예상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실전에서 이런 움직임이 통할까? 라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과연 이렇게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산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했어요.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소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산속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중동에서 전투를 할 때도 날씨는 언제나 변수였어요.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그 불안한 느낌은 현실이 됐습니다. 산비탈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흙더미가 굴러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 거대한 흙과 바위 덩어리들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야 이게 단순한 훈련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훈련장 근처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산사태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즉각적인 대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재해는 전쟁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하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있던 중동 전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장에서는 언제나 돌발 변수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 훈련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군도 분명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응 속도는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대피 준비, 한국군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은 마치 이미 훈련된 본능처럼 즉각 산사태 대피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체계적이고 정확했죠. 그들은 훈련 중 돌발 상황을 계산해둔 듯 침착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해리슨 병사가 갑자기 산사태에 휘말려 경사면 아래로 쓸려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는 흙더미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었어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었죠. 눈앞에서 동료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큰일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해리슨이 사라졌어요. 그쪽 지점에 구조팀을 보내야 해. 순간적으로 위기감이 밀려왔지만 놀랍게도 한국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예측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 지휘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지휘 명령을 내리자 대원들은 곧바로 드론을 띄우고 주변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빠른 대응력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그들은 열 감지 센서를 사용해 해리슨 병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의 침착함은 단순한 훈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국군이 보여준 조직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구조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팀은 즉각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로프와 장비를 들고 매몰된 지점으로 신속하게 접근했어요.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마치 산악 구조 전문가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상황 분석과 인간적인 판단력을 결합해 완벽한 대처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로프를 던져 구조팀의 대원들은 거친 지형을 신속하게 넘어서 해리슨이 매몰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산사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며 작업을 진행했죠. 그 모든 과정은 일사불란했고 조직적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훈련된 본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팀이 해리슨의 위치에 도달하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거미를 걷어내며 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구조 장비를 통해 그를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 판단과 침착함을 결합해 최선의 선택을 할 줄 아는 군대였어요. 그렇게 해리슨 병사가 무사히 구출되었을 때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들이 왜 이렇게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과 인간의 결단력을 결합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군대였어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해리슨을 구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계속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주변의 경사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한국군 장교는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드론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의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침착한 대처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계속되는 비 속에서 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이 주변 경로를 따라 안전한 대피로를 찾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군대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한국군은 그저 훈련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진정한 전사들이었죠. 그들의 조직력과 결단력,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은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모든 편견을 산산이 깨트렸습니다. 대피 완료. 한국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 덕분에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게 산사태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정말로 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군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의구심과 편견이 이 훈련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저 평화로운 나라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았고 제 경험이 무의미하게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 배치된 것이 유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겪어온 전쟁터의 혼돈이나 위기 상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술과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는 한국군이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조율된 군대였어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결단력, 그리고 철저한 조직력은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들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어요. 한국군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즉각적으로 대처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그들의 드론 활용 능력,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의 직관과 결합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죠. 이 훈련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르칠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배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조직력, 전술적 대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위기 속에서 진짜 강함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번 훈련에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전투 기술이 뛰어난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조직력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군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그들이 기술과 인간적인 판단력을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직관과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대원의 결단력과 유연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 훈련에서 저는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저는 한국군이 보여준 드론 활용과 실시간 정보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었죠. 드론이 실시간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은 제가 이전에 봐왔던 그 어떤 군대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국군은 계획된 훈련을 넘어 실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훈련된 대로만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대였죠. 그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효율적인 대응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한국군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군은 정말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최첨단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전술적인 사고와 조직적인 움직임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대처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들은 전쟁이라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는 군대였어요. 한국군과 함께한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조직력, 침착함, 그리고 전술적 대응 능력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들은 그저 현대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군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전에서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조직력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군이 단순한 방어적인 군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던 건 저의 오만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대응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결단력과 조직적인 움직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미군 소령으로서 저는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줄 아는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착함과 유연한 대응 능력은 제가 겪어본 그 어떤 군대보다도 탁월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군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군과의 훈련이 끝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배울 게 없을 거라 확신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적 강국이 아니라 실전적 대응 능력과 전술적 조직력을 갖춘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과 함께 간단한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착하고 겸손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강인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겉모습은 차분하고 깔끔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조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죠.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다른 전장에서의 경험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총성과 폭발음,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결단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강함이란 단순히 혼돈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한국군은 그 능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갖추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면 저는 이번 경험을 제 부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배운 한국군의 조직력과 위기 대응 전략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특히 그들의 드론 및 데이터 활용 능력은 오늘날의 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보여준 침착한 위기 대응력을 우리 부대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부대에 공유할 생각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은 단순히 훈련을 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군과의 훈련이 끝나면서 저는 그들에게서 최신 전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군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상황에서 강한 군대가 아니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군대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캠프 밖으로 나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한국군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은 기술만큼이나 사람 중심의 사고를 중시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이번 경험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훈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제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군이 다른 방식으로도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움직이며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속에서 혼란이 아닌 질서를 받고 그 질서가 그들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번 훈련에서 얻은 것들을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군에서 배운 정밀함과 침착함, 그리고 유연한 사고는 앞으로 제가 지휘관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의 최첨단 기술과 조직적 운영을 보며 우리 부대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배운 것을 저희 팀에 전파하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결단력과 침착한 대응력을 겸비한 완벽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